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 대금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대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대 비용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총 비용을 알 수 있는데요. 항목은 많지 않으니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중고차 부대 비용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공채, 매도비, 성능보험료, 중개차,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고차 취등록세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중고차 법인 상사에서 구입하는 경우, 개인 직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여기서 위탁 판매 차량은 개인 직거래로 들어가는데요. 위탁 판매 차량을 간단히 소개하면 중고차 법인 상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해당 차량의 명의가 중고차 법인 상사가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중고차 법인 상사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 대금의 7%가 취등록세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정보가 있는데 중고차 구입할 때는 부가세 포함하여 구입하지만 중고차 취등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였다면 중고차 취등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900만 원에 대한 7%를 납부합니다. 보통 중고차 법인에서는 이전 대행 등록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차량 대금의 7%를 받고 이전 등록 후 잔금을 반환해 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법인 상사에서는 부대 비용에 남는 잔금을 당연히 반환하지만 간혹 가다가 중개 딜러가 챙기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차량을 구입하고 난 후에 부대 비용 영수증과 잔금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승용차는 7%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승합차와 화물차는 5%가 부과됩니다. 경차는 제가 면제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면제는 아닙니다. 취등록세의 4%를 부과하고 총 비용에서 75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2천만 원짜리 경차라고 하면은 5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경차값이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경차도 취등록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와 위탁 판매 차량은 개인 간 직거래로 보기 때문에 실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취등록세를 부과하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취등록세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직거래와 위탁 판매 차량은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개인은 상관없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는 사업체는 주의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 공채입니다. 자동차 명의 등록할 때 강제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입니다. 채권의 종류로는 지역에 따라서 도시철도 채권, 지역개발 채권이 있습니다. 구입한 채권은 매입하고 할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입을 하는 경우 약정기간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할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수수료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즉시 대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년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공채를 매입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100% 즉시 대파는 할인 방식을 채택합니다. 공채는 지역과 날짜별로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천만 원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말 말 많은 매도비입니다. 매도비는 주차비, 관리비, 시설비, 이전대행비 명목으로 중고차 상사에서 소비자에게 받는 비용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차 법인에서는 매도비를 받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은 20에서 25만원, 수도권은 33만원 고정이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지역이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내가 구입하는 차량 비용에 주차비, 시설비, 관리비용 등이 다 포함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중고차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매도비를 설명할 때마다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중고차 매도비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비용이 아니고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취득하는 비용입니다.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매도비를 내지만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매입해올 때 매입비를 냅니다. 결국 매도비, 매입비는 모두 상사에서 취득하는 비용인데요. 제가 중고차 법인 대표가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비용은 너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은 성능보험료입니다. 전편에서 중고차 성능기록부 보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성능보험료는 성능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즉 성능검사장에서 점검한 목록을 한 달 또는 2,000킬로 보증해주는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중고차를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차량을 점검한 성능장이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때 성능 보증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능검사장에서 동부, 메리츠 등의 대형 보험회사에 성능보증보험을 지불하고 추후 AS에 관한 모든 걸 맡겨놓은 상태라 예전보다는 성능보증 받기가 무척 수월해졌어요. 성능보증료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채처럼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중고차 중개수수료입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말 많은 부분인데요. 중고차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중고차 알선 딜러가 받는 수수료입니다. 중고차 알선 딜러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요즘 왜 말이 많을까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중고차 중개수수료는 중고차 알선 딜러가 챙기는 수수료입니다. 즉 알선 딜러가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 거죠. SK엔카나 K카 국민차차차에서 차량을 직접 찾아 해당 차량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였다면 중개차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정말 특정 매매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요. 차량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게 보이고자 SK엔카나 국민차차차에 차량 가격을 낮춰놓고 중개수수료까지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모든 매매업자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특정 매매단지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방식이니까 중고차 구입할 때는 꼭 차량 가격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먼저 뽑아달라고 이야기해서 중고차 중개수수료가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물론 알선 딜러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중고차 중개수수료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상사에서 등록증과 이전비 내역서 영수증을 주는데요. 영수증과 이전비 내역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 차량은 1,050만원짜리 스포티지 차량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과세표준액 금액이 10% 부가세 뺀 금액으로 나왔고 채권 금액은 38만원이 찍혀있는데 실제로 결제된 금액은 26,986원입니다. 그래서 총 106만원 정도 부과됐네요.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자동차에 관해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 다음에 구독까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